세계 그 제조업 경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거 제조업 중심의 일본, 독일, 대만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내년에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제조업 중심의 국가죠. 내년에는 우리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주간경제 이클 이코노미 리포트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글로만 썼는데요. 말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번 주 내용 가지고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간경제에서 다룬 거는 주요 경제 금융 변수, 예를 들어서 코스피, 환율,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개월, 한 3개월 후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됐고 이게 우리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어떤 의미고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지표가 발표되니까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제가 어렵지만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다음 달 코스피가 얼마나 될 것이다. 그리고 2개월, 3개월 후에 코스피가 얼마나 될 것이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이 수치를 제가 모델을 통해 아주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간 모형, 그 다음에 올간 모형, 여기에 따라 아주 제시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예상한 것보다 범위를 위로 벗어나거나 아래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매주 수정하는데요. 크게 수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 12월 달에 코스피 제시한 게요. 2480에서 2570까지다. 그런데 11월에 코스피가 한 11% 올랐죠. 12월에는 많이 오르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 1, 2월까지는 저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내년에는 환율이 더 1, 2월에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금리는 물가 상승이 낮아지니까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여러분한테 채권 투자를 계속 권유해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죠. 그래서 지난주에 11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난 소비자 물가가 11월 3.3%였습니다. 인베스팅닷컴 이런 거 시장 예측치는 3.7%였는데요. 그것보다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여러분한테 물가 예상치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3% 안팎일 거예요. 소비자 물가가.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2.3%가 될 것이다. 여기다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좀 회복되지만 실제 지표가 잠재 지표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금리 추정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한국은행에서 경상수지가 발표됐죠.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 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 내용을 보면은 아주 좀 특이합니다. 작년부터 올 10월부터 통계를 보면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하면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이런 걸 다 포함한데요. 어떻든 경상수지는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올 10월까지 보니까 우리가 상품수지 수출입 차죠. 그거는 흑자가 한 19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서비스 수지에서 특히 투자 소득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투자 소득 수지라는 것은 이자 배당 소득인데요. 이게 296억 달러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으로 번 돈보다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 그만큼 금융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금융이 중요하고 우리 개인에도 금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데이터 의미를 제가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됐었죠.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19만 9천 개 나왔는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공공 부분,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 모처럼 증가했는데요. 자동차 파업으로 일을 안 했던 근로자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긍정적으로도 보면서요. 여러분한테 부정적으로 제시한 거는 소매업종에서는 무려 3만 8천 명 정도 고용이 감소했다.
제가 자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미국 경제 GDP 중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9%예요. 최근에 제가 사이클을 구해보니까요. GDP 사이클은 아직 올라오고 있는 3분기까지 소비 사이클은 올 2분기, 1분기 가면서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소매 판매 쪽에 고용 감소로 나타나고 있구나. 그래서 4분기에는 아마 소비 증가세가 더 둔화되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소비 증가세가 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 동향 보면서도 이런 지표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컨센서스가 3.9%였는데 3.7%로 낮게 나왔죠. 근데 우리가 한 달 실업률을 보는 것보다는 한 12개월 실업률을 보는 게 더 좋아요. 근데 과거 통계 보면은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경기 침체 평균적으로 2개월 선행했습니다. 물론 기간에 따라 다르죠. 어떤 때는 동행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한 9개월 선행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12개월 이동평균 실업률이 지난 6월의 저점일 것이다. 제가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월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가지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추세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경제지표도 많이 발표가 되죠. 우선 한국은행에서 유동성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유동성이라는 것은 M1, M2 이런 총화지표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런 걸 발표합니다. 그런데 유동성 증가율이 그래도 저점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자료에서 보여드린 거는요. 단지 M2 이런 강의 통화보다는 증시 관련 유동성 이게 단기 부동자금이라고 제가 표현해 놨습니다. 이게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수익률 높은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자금들이죠. 이런 자금들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런데 이게 2월을 저점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것도 같이 증가하고 다시 더 증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예측치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죠. 컨센서스하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로 또 전망까지 해주고 이런 걸 바탕으로 미국 테일러 준칙에서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 올 4분기에 4.6%로 나온다는 겁니다. 정점을 치고 적정금리 수준이 계속 그림에 제가 그려놨습니다만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빠르면 내년 2분기부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주간으로 세계 주가가 어떻게 됐는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계 주요 주가 지수의 주간 변동률, 그 다음에 연간 변동률도 제가 매주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주간 다른 나라 주가보다 평균보다 많이 올랐느냐 적게 올랐느냐 우리 주가 그저 적게 올랐다면 다음 주에 더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간으로 작년 말에 비해서 최근까지 우리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가 이거를 매주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은 일본, 대만, 독일 이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공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국가라는 겁니다. 현재 올해 세계 제조업 경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제조업 중심의 일본, 독일, 대만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내년에 제조업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제조업 중심의 국가죠. 근데 우리 주가는 그런 세 나라 주가보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우리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세계 다른 나라하고 주가하고 비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 코스피 올해 어떤 식으로 변동해 왔는가, 그 다음에 환율 금리는 어떤 식으로 변동해 왔는가, 그리고 제목에 제가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냥 한 문장을 제목에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코스피는 내년 2월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그런 걸 제목에 써놓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원화 가치는 앞으로 오를 수 있다. 우리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채권 금리는 떨어진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드러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경제 이슈 전체적으로 요약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될 경제 이슈 요약해놨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 소비자 물가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3년 국고제 수익률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를 전망해 보니까 내년에 더 떨어진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채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같이 그 그래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수지, 아까 우리가 무역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은 버는데요. 근데 그 경상수지가 주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분석해 보니까요. 경상수지 흑자가 코스피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요. 물론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6개월 전 경상수지를 알면은 6개월 후에 우리 코스피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로 보면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은 내년 2월까지 우리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고용에 대해서 현재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은 또 다른 어두운 측면도 있죠. 그래서 제가 어두운 측면도 조금 부각을 시켰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소매업종 중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실업률 12개월 이동평균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해외 자료 같은 것도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유동성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 유동성 자체보다는 이게 주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를 주가하고 모든 경제 지표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시가총을 가지고 M2 이거 해가지고 코스피 적정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최근에 지나치게 지난 10월에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제자리 가는 과정이 전개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단지 유동성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코스피 시가총액하고 같이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물가보다는 물가 의미가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화, 고용화 극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가가 미국의 통화정책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런 의미를 보기 위해서 테일러 준 측 적정금리 추정하고요. 이런 걸 근거로 내년 빠르면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간 경제를 여러분한테 매주 월요일 날 드리는데요. 사실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지난주에 경제지표 발표된 거 다 한번 점검하고 또 공부하고 다음 주 발표될 경제지표 일일이 찾아가지고 또 그거를 분석하고 또 주시장하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지표들이 여러분이 경기 국면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배분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매주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